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최근 미증시에 비해서는 오히려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은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어떤 시장 흐름 가져갈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던 것과는 반대로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담은 가운데 개인과 기관을 팔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 밑으로 LG화학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가 장기 사업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특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7%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밑으로는 SK이노베이션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SK온의 배터리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SK이노베이션은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를 많이 담았습니다. SM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카카오 쪽으로는 기관이 계속해서 담으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밑으로도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LG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가는 최근 견조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어제 시장에서 매수를 담았네요.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3조 원이 넘는 투자 규모로 솔라허브를 구축하는 하나솔루션 쪽으로도 기관이 담는 가운데 주가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 두 종목이 이름 올렸네요. 호텔신라 그리고 아모레 쪽으로도 기관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강했던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카카오뱅크인데요.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카카오뱅크 쪽으로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게임 관련주 두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그리고 NC소프트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어제 시장에서 5%가 넘게 내렸습니다. 특히 NC소프트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실적이 반토막난 SK바이오사이언스로는 이 사상 최대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밑으로는 삼성 SDI,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을 많이 담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밑으로는 마찬가지로 NC소프트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금융 관련주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네요.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쪽으로 기관이 팔았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역대급 단기 순이익을 경신한 가운데 두 종목 모두 다 연속 가팔랐던 상승에 비해서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쪽에서도 이 두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가 지난해 리니지 W와 리니지 M의 흥행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 편도 신작을 출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신작 마케팅 비용 절감과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의 매출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는데요. 이런 실적에도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담았습니다. 에코프로-BM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많이 담았는데요. 최근 주가가 무섭게 상승 중인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두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양극재 관련주 LNF 그리고 음극재 나노신소재까지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담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약했던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 외국인들이 담았네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LNF를 마찬가지로 담았고요. 콘텐츠 관련주죠.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많이 담았네요.
밑으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이노스 첨단 소재가 이름을 올렸고요. 밑으로 디어유 쪽으로도 3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SM의 경영권 분쟁의 최대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입니다. 디어유 3거래일 연속 흐름, 상승 흐름 보이면서 기관 쪽에서도 어제도 매수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SM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스만 총괄 프로듀서와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는 SM 쪽으로는 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밑으로는 기관 쪽은 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파는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름을 올렸고요. 밑으로는 카나리오 바이오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7거래일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카나리오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출했네요. 그 밑으로는 대보 마그네틱인데요. 이 수산화 리튬 양산 기대감이 있는 대보 마그네틱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은 가운데서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TV인데요. 베트남 국영방송과 MOU를 맺었다는 소식으로 상승했던 아프리카 TV는 전일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담았지만 기관은 이 종목을 많이 팔았네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쪽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밑으로는 엔터 관련주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노신소재 그리고 솔트룩스인데요. 나노신소재는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솔트룩스는 최근 강했던 상승 뒤에 보합 최근의 조정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비영업권 순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신작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인 CPI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지수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컴투스와 카카오, 페노션과 티웨이 항공 등이 작년 4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